즉, 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확립을 해야 된대요. 동의를. 이것은 이 뜻이야, 저거는 이 뜻이야 라는 걸 확립을 해야 되겠죠. 의미에 대한. 그렇죠. 의미에 대한 동의,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거는 are regional. 그렇죠. 지역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요.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오면 요겁니다. 요거 안 돼요. 아시겠죠? 로컬로 가야 돼. 지역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의미에 대해 합의,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확립되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 확립되지 않아요? 전문가, 커미디는 위원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석할게요. 자, 전문가들이, 자, 이 언어는 이렇게 쓰세요. 라고 한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역에 서로 쓰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상. 혹은, 누구에 의해서? agree. 이건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법령. 그렇죠. 법령. 오케이, 좋아요. 맞다. agree. 법령.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쓰는 사람들이 의미에 합의를 해야 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나, 가 아니네요. 자, 이런 거를 함부로 이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게 나시는 잘 보셔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나 이제 국가가 법령으로 자,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발달하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등위 접속사에 걸려서 2번 이렇게 되겠죠. out of는 문장에서 나오면 from으로 봐라. 뭐로부터? 사람들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이야. 즉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를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계속 진화해 가는 거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사람들과의. 여기서 닫으면 안 되겠어. and를 요렇게. 그런 상호작용으로부터 진화하고, 이 명사 1번, out of에 걸려있는. 그리고 그들의 뭐요? 욕망. 괜찮아요? 요게 2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하고자 하는 욕망?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되겠죠, 당연히. 거기서부터 진화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진화한다. 자, 우리 이제 이 언어 이렇게 씁시다 라고 법령이나 어떤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거. 즉, 분리되어 있는 것. 뭔가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물리적으로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breathe, 먹이를 주는 거야. 새로운 방언을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오케이, 좋아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다르잖아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사회적인 거는 뭐예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 다 됐나요? 넘어갈까요? as long as 또 나오네요. 뭐뭐 하는 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요거 당연히 연결하니까 네모 쳐주시고요. 자, 뭐 하는 한. 그러니까 상호작용, 즉 대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터랙션을. 대화가 계속해서 있는 한 언어 경계선은요. are 더 견고합니다. 뭐보다? 언어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언어인지죠. 그죠?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게 언어의 이름이잖아요. 맞죠? 그거는 결국 사회적 경계죠. 오케이. 혹은 국경선이네요. 그렇죠? 좋아요. 국경선의 이름 혹은 언어의 이름보다 언어의 이름이 might suggest 암시하는 것보다 시사하는 것보다 나타내는 것보다 언어의 경계선은 더 견고하다. 유연하겠죠. 훨씬 더 유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언어의 이름 혹은 국경선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라고 법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보다, 결정하는 것보다 그 지역민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되는 것이 훨씬 더 언어를 더 발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막 나오죠. 사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견고한 게 아니라 당연히 유연할 수밖에 없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얘까지 나오니까 요 예를 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나는 어디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독일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동가로 할게요. A stone's throw away. 해석되죠? 돌멩이 하나 던지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이니까 넘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우리나라 말로 보면 되겠죠. From the Dutch border. 바로 앞에 네덜란드 국경선이 있어요. 괜찮나요? 좋아요. 영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유럽 있잖아요. 네덜란드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독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쯤에 살았겠다, 그죠? 아니, 어디 살았다 그래? 절맨이니까. 요쯤에 살았겠다, 그죠? 그죠? 아무래도 요 라인 쪽에 독일에는 사는데, 네덜란드 국경선 근처에 사니까 돌멩이 하나 던질 거리 살았다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버전이요. 독일어 버전은 독일어 스타일 정도라고 해석하면 되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독일어 버전은, 즉 스타일은, 요거는 해석할 때 스타일이라고 해석하세요. 독일어 스타일은 동격, 즉 우리 부모님의 지역 방언이죠. 그렇죠? 동격. 근데 그거는 뭐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배웠대요. 어디에서요? 학교에서 배웠다기보다는 그들의 지역다기보다는 독일 수도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방언인 우리 부모님의 독일어 스타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비슷했습니다. 뭐하고 비슷했어요? 지역 방언하고. 더치 사이드, 네덜란드 변방에 있는. 봐봐요. 그러니까 요 네덜란드 주황색 네덜란드잖아요. 보이나요? 독일 요게 이제 변방이잖아요. 이 둘의 언어가 어떻다고요? 비슷하다. 괜찮나요? 왜? 지역이 비슷하니까. 그 지역에서 발달하는 거니까. 괜찮았나요? 좋아요. 하고 뭘 닫아줘야 되나? 지금 내가 뭘 안 닫은 게 있나 확인해 볼게요. 그런 건 없네요. 좋아요. 넘어갈까요? 오케이. 지음이당.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Germans 이해하지 못할 거래요. 하이 더치. 이때 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은 고지 네덜란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 표준어를 하이 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덜란드 표준 네덜란드어를 이해를 당연히 못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당연히 독일 표준어는 이해를 못할 거지만, 그러나 농부들은요, 어디에 있는 either side, 양쪽 사이드에 있는, border 경계선의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런 농부는요, use, 사용한대요. pretty much, 꽤 비슷한, 꽤 많이 the same language, 비슷한 언어를 사용할 거란 말이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독일인, 네덜란드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웃입니다가 되겠죠. 요런 거는 빈칸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After all, 결국 이웃입니다. 요거는 따로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뭐의 부분이다?
서부 독일어 방언의 연속체입니다. 여기 뭐 네덜란드에서 쓰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덜란드 변방에서 쓰는 요 주황색 요거는 영국인 거 아시죠? 바다인 거 아시죠? 그렇대요. 네. 연속체입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재밌는 문장이네요.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는 좀 다르지만, 그 경상도와 전라도 중간 경계선 쪽으로 갈수록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느낌이 붙어 있는 대로 딱 하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필요하죠. 그게 어때요? 필수죠, 필수. 필수. 그럼 합의를 해야 언어로 이제 자리를 잡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여기서는 상호작용과 소통의 열망에서 진화하는 언어라고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EBS에서 만들 때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소재를 뽑으라면 언어의 지역성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간편하죠, 훨씬 더. 그래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역성.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방언이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지역성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역성은 아까 데크리가 법령이었잖아요, 그죠? 즉 언어 법령보다는 더 강하대요. 언어 법령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성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요거는 쓸 필요 없다. 따라서 언어는 유연하다. 유연성. 그러니까 그 뭔가 말에 대한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언어는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의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실제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지역성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그죠? 이 지역성, 그래서 방언이 발달하죠. 근데 지역성이 국가나 아니면 언어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법령, 그런 것보다 훨씬 지역성이 세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는 유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안 쓰니까. 다르죠? 다르다는 거 유연성이죠. 그렇죠? 괜찮나요? 오케이. 끝. 이제 이그젬플 예를 들어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아까 전에 썼던 요거죠. 그림 써주시고. 이 둘이 어떻다고요? similar. 이렇게 쓰면 좋거든. 네덜란드, 더치, Germany.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끝! 그 소재를 이렇게 바꿔봐요. 자, 패션은 기능합니다. 뭐로 기능합니까? 패션으로 기능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소리라고 있네. 근데 뭐 할 때만 이 말이죠. 오직 뭐 할 때만. 환경에서만, 상황에서만, 환경보다는 상황이 낫겠네. 어떤 상황에서만 패션이라는 걸로 기능을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For which it 패션이 결정된대요.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 완전하잖아요. 사명식이 일형식 된 거니까 수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for which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만 그냥 which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원래 뭐예요? Passion is determined for the environment 였겠죠. 패션은 그 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이렇게 원래 그거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패션이 결정되는 그 상황에서만 패션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적용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당연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의미한다는 거죠. 목적어라고요. bathing costume. 수영복입니다. 수영복이요. 어디에서 수영복이요? 오페라에서의 수영복이요. 그것은 will not perceive. 색깔이 다른 색으로. will not be perceiv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방문객들에게 뭔가 패셔너블하다 혹은 unfashionable하다 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패션으로서의 기능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나데이 법비죠.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입니다. 버리시면 돼요. 그렇죠? 뭐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여기는 be perceived가 생략됐습니다. will be perceived 생략되고 이제 as끼리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똑같은 거 다 생략할 테니까. 부적절하다. 혹은 뭐예요? 적합하지 않다로 뭐 한다는 걸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수영복을 입고 왔어. 오페라 극장에. 와, 패셔너블한데? 저거는 패션에 별로 맞지가 않지.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저거는 뭐야? incorrect해. 알맞지가 않아. 적합하지가 않은 garment, 의류야. 옷이야. 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거 패션이라는 말도 그 상황에 맞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맞게끔 결정되는 거예요. 즉,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는요, are perceived, 인지되어진대요. 뭐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인지되는 거죠.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이죠. 여기서 environment를 맥락으로 바꾼 겁니다. 물체 주변의 상황이 되겠죠. 그 사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물체는 그런 다음에 처리됩니다. 가 되겠죠. 괜찮아요? 수동이죠? 1번. 2번 수동이에요? 그래서 요거 병렬주의. 별표 하나. 2개. 병렬이라서 PP예요. 앞에 B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처리된다. 저건 알맞지가 않는데 이렇게요. 괜찮나요? 넘어가 될까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봤는데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이 문장이. 이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해석은 하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글을 톡 떼어온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글을 보면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요 톡 떼어냈을 때 문장에서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 처음 나오고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take advantage of 라고 하는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활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attract. 집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among other things. 다른 것들보다, 다른 것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독특한 어떤 그 locational reference. 지역적인 어떤 관련성. 독특한 지역적인 관련성을 통해서. 여기서는 locational이 상황의 느낌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렇게 해석되어 있나요? 왜냐면 맥락적 느낌으로 가 있나요? 그게? 장소. 그렇죠. 상황, 장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environment, 그 다음에는 context, 그 다음에는 locational 이런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관련성이니까 이 자체가 environment 혹은 context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이 지문을 가지고 흐름 무관 문제를 만들잖아요. 원래 흐름 무관 문제를 만들려면 좀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끼워 넣은 다음에 번호를 매겨요. 근데 이 지문, 이 문장 자체를 번호 매겨도 빠져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빠져도 되는 거예요.
A bathing costume. 자, 수영복은 이렇게 바로 이거 없이 들어와야 바로 이해가 되죠. 그죠? Will let 하이픈 요게 be 이렇게 되죠? 오케이. 괜찮나요? 애주롱애주는 옆에 젓가락 열고 닫고. 사회가 has not agreed on this.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야, accepted까지 가야 되겠네요. accepted. 여기 V 표시 여기 해야 되겠네. 그지? will not be accepted.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뭐로써? 패션으로서. 어디에? 오페라를 가는데 패션으로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패션 자체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부적절하다는 거죠.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광고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넘어갈까요?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이제 part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잖아요. 즉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는 거죠. 꽤 동떨어져서 이런 느낌이에요. being이 생략된 뭐예요? 분사구문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하고 꽤 동떨어졌을까요? 기능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요소. 기능적 요소와 도덕적인 요소. 괜찮아요? 그거하고는 달리, 꽤 달리, 그거를 떠나서 라는 느낌이게 되겠죠. 수영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부가적인 가치를요. 어떤 가치? 언급하는, 일컫는, 말하는 그 맥락이라고, 환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가적 가치. 오페라라고 하는. 괜찮나요? 그 관련 있는 측면이라고 하는 거죠. 관련성의 측면. 예를 들면 오페라는 어떤 관련성의 측면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아함, 축제적인 특징, 축제의 속성, 혹은 화려함, 글래머. 괜찮아요? 이런 거야. 이런 오페라의 관련성의 측면, 이런 그런 거죠, 이게. 오페라와 관련된 측면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페라의 맥락이라고 말하는, 오페라의 장소라고 말하는 그런 부가적인 가치를 강화시킬까요? 수영복이 약화시키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undermine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한 개 더 닫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 그러나, 이해돼요? 어려워요? 화살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페라? 네, 오페라로. 이 저화살표, 이렇게. The contemporary, flexible, 현대의, contemporary, 현대의, 요때 컴마는 and. 보다 유연한 사회.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계속 점점 더 유연해지고 있죠. 그렇죠. 더 이상 afford, 옹호하다, 지지하다, afford, the bestimentary demand. 요거는 신조어입니다. 옷과 관련된. 의류의, 이런 거예요. 아마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옷과 관련된 그런 요구사항, 즉 오페라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구사항을 요즘 현대시대에는 별로 더 이상 지지하지는 않아요. 뭐 상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좀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어떤 요구예요 그게? 이번에는 스페이스를 썼네요. 처음에는 environmental, 그죠? 그 다음에는 context,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죠 지금. 그 다음 locational, 그 다음은 space,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황, 장소. 상황에 대한 요구. 그리고 선행사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 요구. 19세기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 사회가 만들었고, 둥가로 닫고, and 또 둥가로 해야 되겠네요. 또 선행사가 얘예요. 그리고 그 요구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죠. 어떤 효과를, 영향을
1950년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요구사항, 의류적 요구사항, 옷과 관련된 요구사항. 이를테면 이브닝 웨어라고 하는 것은 정장 같은 거 있죠. 오페라 보면 그죠? 연회복 같은 건데 그렇죠? 뭐 턱시도를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남자는 코트를 입어야 되고 여성은 드레스를 뭐 모자를 이렇게 이거 알죠?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브닝 웨어라고 합니다. 오페라에서는 이브닝 웨어를 입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대 와서는 좀 누그러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패션으로 시작하죠. 오페라에서는 수영복을 입으면 안 돼. 그거는 패션이라고 봐줄 수 없어. 왜?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야. 패션이다, 패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어드버타이징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적절하진 않지만 이목을 끌기 때문에 광고에서는 그런 걸 활용해. 하고 사라진 문장 있죠. 오케이. 그렇고 이제 그러면 왜 적절하지 않냐? 그 장소, 맥락에 대한 적절성 때문에 그래. 근데 요즘에는 그 맥락, 장소에 대한 그 의류의 요구, 그런 것을 요즘에는 그런 걸 그렇게 지키지 않아. 라는 말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잠시 보도록 할게요. 패션. 맥락. 장소. 혹은 상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황, 맥락에 의해 적절성을 지닌다라고 보면 되겠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님. 즉 오페라에서 어울리는 복장. 여기서 어울리는이라는 말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맥락을 의미하는 거죠. 괜찮아요? 어울리는. 즉 관련 있는 복장 이렇게 도 되죠. referential.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쵸? 좋아요. 거기서 이제 이브닝 웨어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회복. 괜찮나요? 그런데 거기에 수영복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치도 않다는 거죠. 즉 패션이라는 거는 맥락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서 첨언이한 게 되죠. 요거 뭐 쓰고 정리하고 해야 되겠다. 패션은 장소에 적절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첨언이 들어가요. 이 적절해야 한다는 게 현대 사회에선 보다 유연 말이죠. 근데 주제를 한 개만 뽑으라고 하자면 요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요걸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먹을만해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선생님도 덩달아 피곤해집니다. 수업 다 끝나자마자 눈이 좀 초롱초롱해져요. 목소리가 제가 목소리가 차오는 목소리.